자, 이제 앞에 다시 화면 볼게요. 이제 새로운 개념을 좀 배워볼 건데, 어, 그 전에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숫자 데이터를 3개를 넣어 놓은 다음에 0번, 1번, 2번 따로 출력과 그냥 풀 출력 이런 거를 좀 해봤어요. 당연히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나올 건데, 자, 제가 변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ages라고 지었어요. 이 ages라고 하는 변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이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 머릿속에는 지금 이 녀석을 철수의 나이, 이 녀석을 영희의 나이, 얘를 영수의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적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나이인지 몰랐겠죠?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나이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어펜드를 사용해서 14라고 하는 나이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얘는 이제 민수의 나이다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야죠.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주석이 없으면 누구의 나이인지 모르죠. 나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지금 복수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저장을 했는데, 제가 얘네들을 이렇게 주석을 걸어놓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만들어낸 데이터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몰라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라고 해도. 근데 그냥 나 자신만을 생각을 해봐도요. 나이 데이터를 이제 여기다가 한 몇천 개씩 저장을 했어요. 대략 한 3천 개 있대요. 그 중에 그 중간쯤에 들어있는 뭐 길동이의 나이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3천 개의 나이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0번은 누구, 1번은 누구 이런 식으로 쭉 저장을 하긴 했는데 한 1600번대에 존재하는 길동이의 정확한 번호를 제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코드를 짜다가 대충 1600번대의 길동이를 넣어 놨었어요. 근데 코드를 막 짜고 있어요. 열심히 짜고 있는 상태에서 길동이 나이가 필요해. 근데 길동이가 몇 번째였더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게 몇천 개니까 망정이지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로 되면은 우리가 머리로 기억할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할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다 외우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리스트를 썼을 때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결국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쓰는 문법 객체인데, 얘를 썼을 때 우리가 얘를 데이터가 몇 번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이 데이터 값을 꺼내오는 과정에서 인덱스를 쓰잖아요. 근데 인덱스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에요. 리스트라는 게 그냥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함과 동시에 알아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녀석이니까 우리가 특수한 의미를 이렇게 인덱스한테 부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머릿속으로 암기를 해야만 0번 인덱스는 철수의 나이야, 1번 인덱스는 영희의 나이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나이들을 저장하고자 했던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 리스트를 쓰는 방식이 딱히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겠네요. 차라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귀찮아지겠지만, 이런 방식이 나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죠. 이러면은 제 데이터를 몇백만 개를 보관을 했다라고 해도
길동의 나이가 필요해. 그럼 길동 나이라고 변수 가져오면은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트가 무조건 다 장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사용하는 상황 속에 제가 객체를 배울 때 이제 연관 있는 데이터들끼리 복수계를 묶어서 이제 객체로 보관을 해서 사용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되게 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 한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덱스한테 우리가 의미를 따로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의미 부여가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단점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얘한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면 이 단점은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딕셔너리라고 하는 친구를 배워볼 겁니다. 자, 딕셔너리 리스트랑 좀 비교를 하면서 내용을 좀 다뤄볼 건데 자, 리스트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는 객체 이 녀석 딕셔너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수계의 데이터를 다루는 객체입니다. 그럼 둘이 동일해 보이네요. 근데 약간 사용법에는 차이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볼 겁니다. 자, 일단 딕셔너리 사용 방식은 이래요. 리스트는 이렇게 썼죠. 이거 비어있는 리스트 하나 만든 거예요. 대괄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 중괄호가 딕셔너리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파이썬을 사용하면서 중괄호는 프린트 출력문 안쪽에서 변수의 값을 치환하기 위한 공간 말고는 써본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중괄호의 진짜 의미가 제대로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객체 안에서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 중괄호를 쓴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출력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비어있는 리스트도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됐었죠? 비어있는 딕셔너리 또한 비어있는 딕셔너리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대괄호와 중괄호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문법이 아예 달라요. 자, 그럼 얘네들한테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리스트는 애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었죠. 이러면 리스트 안에 엄밀히 따졌을 때 데이터 총 몇 개라고요? 상세하게 따졌을 때 밸류 값 3개랑 인덱스 값 3개 총 6개겠죠. 자, 딕셔너리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리스트에서 의미를 부여를 못해서 생겼던 그 단점을 보완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얘는 엄밀히 따졌을 때 데이터가 6개가 되는 건데 딕셔너리 자체는 애초에 데이터를 우리가 6개를 만들어서 넣을 거예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서. 자, 아까 위에 문제 상황을 가지고 제가 좀 이어서 좀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죠. 자, 제가 변수 이름을 ages라고 다시 변경을 했고요. 데이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딕셔너리 실제로 문법이 이래요. 이렇게 중괄호 안쪽에다 데이터를 밀어 넣는 방식인데 지금 리스트 만들 때랑 똑같이 딕셔너리를 만들어 냄과 동시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ages를 출력하면 이 녀석의 결과는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이건 리스트랑 동일하죠? 자,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철수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 그리고 콜론이 하나가 왔고 10이라고 하는 숫자 데이터 그 다음 컴마가 찍혔어요. 그렇죠? 지금 쓰여있는 그대로 여기에 출력이 됐는데 0이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 콜론에 12 그리고 콤마 영수 콜론 13 그다음 콤마 없죠? 이게 딕셔너리입니다. 데이터 애초에 6개 들어있어요. 왜? 철수 10 0이 12 영수 13 애초에 6개를 깔고 가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인덱스 번호를 부분이었던 3개 그리고 밸류 부분이었던 3개 이 2개를 엄밀히 따져서 합쳐가지고 6개의 데이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너미레이트를 써보면서 처음으로 판단을 해봤던 거죠.
근데 딕셔너리 자체는 애초에 데이터를 6개를 저장한다. 근데 이 녀석들이 진짜 별개의 6개가 아닌 걸로 보이지 않나요? 애초에 진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가 아니겠죠. 실제로 얘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로 출력을 해봤을 때 3이 나옵니다. 얘는 길이가 3이라는 거예요. 길이가 3이라는 얘기는 애초에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값이 이 객체가 들고 있는 값 자체는 세 덩어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이 철수라고 하는 문자와 콜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숫자 한 덩어리가 하나의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의 데이터는 사실상 2개로 나눠져 있는 거고. 자, 근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철수 그리고 콜론 10 이게 지금 한 덩어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이 한 덩어리는 엄밀히 따지면 2개의 값으로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앞에 있는 이 녀석이 키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뒤에 있는 얘가 value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index랑 value를 1대1로 매칭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우리 딕셔너리 배울 때 이 개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딕셔너리는 그 모든 데이터를 키랑 value로 저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키는 이 value 값을 찾아가기 위한 단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딕셔너리랑 리스트랑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디테일한 설명을 안 드렸지만 리스트는 인덱스가 있죠. 딕셔너리는 인덱스가 있을까요? 얘는 인덱스가 없어요. 자, 근데 인덱스가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거 인덱스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한 단계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리스트에서 인덱스가 개발자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알아서 부여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딕셔너리 인덱스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순서가 있을까요? 딕셔너리는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순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고 나서 활용을 하는 단계에서는 순서가 없다고 했는데 순서가 의미가 있는데? 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실제로 이 온라인 편집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 최신 버전을 거의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버전인지 몰라도 대충 이제 과거 버전은 무조건 다 뛰어넘어 있는 상태인데 파이썬도 이제 버전이 있습니다. 대충 이제 3.5 아래 버전과 3.6 이상 버전으로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딕셔너리에 정말 순서가 없었어요. 여기도 물론 순서가 아예 의미가 생겨난 건 아니에요. 문법이 바뀌거나 개념이 바뀐 건 아닌데 우리가 데이터를 넣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철수 0이 영수순으로 들어간 이 순서를 그냥 언어가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봐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진짜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활용해서 뭔가 반복문을 돌렸다라고 했을 때 진짜 랜덤으로 데이터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뭐 철수 0이 영수순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0이 영수 철수순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바뀌었었어요 매번. 진짜 순서가 없었으니까. 근데 얘부터는 들어있는 데이터의 순서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해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념은 순서는 없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서가 지켜지겠지만 이 버전보다 더 높은 버전일 거라 순서가 지켜지겠지만 없다라고 생각하고 개발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파이썬을 잘 배워서 파이썬을 주로 사용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파이썬 가지고 뭔가 모듈을 만들거나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 버전이 얘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회사들은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하지 않아요. 주로 사용하는 버전이 있고 그때그때 진행하는 사업에 맞게끔 버전을 채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계속 개발을 해왔는데 순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려고 했던 로직들이 제한이 많이 걸리겠죠. 없는 순서를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코드들을 순서가 없는 상태에서 적용을 하려면 손볼 군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든 상관없이 순서가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개발을 진행을 한다면 이 환경에 가서도 문제없이 코드를 짤 수 있을 거고, 이 환경으로 가면 더 편하게 코드를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린 개념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머리에 받고 갈 겁니다. 딕셔너리는 실질적으로 데이터의 순서가 의미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순서가 있든 없든 그렇게까지 상관은 없긴 해요. 왜냐면 어차피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도 인덱스가 없으니까 이 키, 밸류를 찾아가는 열쇠, 단서라고 했죠? 키가. 이 키를 사용해서 처리를 할 거라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이제 없애고. 자, 리스트에서는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딕셔너리는 값만 추가해서 될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만약에 딕셔너리한테도 append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넣어줘야 될 데이터는 몇 개가 되겠어요? 키 하나, 밸류 하나가 되겠죠. 근데 당연히 append라는 함수는 딕셔너리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얘는 불가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로 처리가 가능한 얘기였다면 데이터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런 속성 자체가 없어요, 얘한테는. 그래서 append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딕셔너리한테는 데이터를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데이터 추가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많았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애초에 여기다 그냥 넣는 거, 이거는 지금 여기도 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말고 a.append 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우리 맵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내서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었고, 튜플 값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넣을 수도 있었고, 추가하는 방식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증감식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리스트가 뭐 실제로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는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데이터가 하나 들어있는 상태에서 0번방을 불러낸 다음에 얘한테 값을 바꾸는 이런 행위도 당연히 가능했죠?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 중에서 딕셔너리 쪽에는 이제 이런 걸 써볼 거예요. 이거부터 한번 예상을 해보죠. 이거 뭐 나올 것 같아요? 철수. 지금 10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사용되어 있는 상태를 좀 보면 인덱스 번호가 들어갔던 자리에다가 우리가 지금 키 값을 넣은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덱스 대신에 키가 들어갔어요. 근데 딕셔너리 자체가 인덱스가 없고 인덱스의 역할을 누가 대체한다고요? 키가 대체를 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10이라는 결과가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리스트는 지금 0번, 1번, 2번 방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3번 방이 없는데 3번 방 불러다 놓고 값을 넣겠다라고 하는 행위를 한 거거든요. 리스트랑 똑같다라고 치면은. 그쵸?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하려고 한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쵸? 개념 자체가 리스트 있고 없는 방번호 불러다가 값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출력하겠대요. 지금 이거 딕셔너리 있고 없는 방번호 없는 방 불러다가 값을 추가하려고 한대요. 자, 리스트는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이러한 인덱스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버립니다. 근데 딕셔너리는 이게 돼요. 실제로 넣기 전, 이걸 처리하기 전 에이지스랑 처리한 후의 에이지스가 달라졌죠? 데이터가 잘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스트랑 그러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죠? 비슷한 결이고 거의 사용법이 유사하지만 얘도 다릅니다. 근데 왜 이게 왜 되냐면, 자, 인덱스는 여러 번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키는 자동으로 만들어 주나요?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키를 직접 만들어내서 데이터를 넣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는 데이터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딕셔너리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키가 항상 필요해요. 데이터를 키랑 밸류가 1대1로 매칭이 되어서 데이터가 보관될 거기 때문에 키가 없는데 밸류가 들어가? 딕셔너리에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없어요. 키는 무조건 있어야만 해요.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 자, 그림으로 살짝 표현을 해드릴게요. 리스트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객체 처음 배울 때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그래서 리모컨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개념과 이제 리스트가 1, 2, 3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건데 얘는 0번, 얘는 1번, 얘는 2번 인덱스랑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덱스에 접근을 하면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했었죠. 이게 리스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3번 인덱스 불러오려고 하는데 3번 인덱스가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이거 인덱스 범위를 벗어났는데 하고 에러를 뱉어버리는 상황. 그게 리스트였어요. 자, 딕셔너리를 보겠습니다. 자, 리모컨 연결되는 건 동일해요. 왜냐? 얘도 객체니까. 그리고 얘는 철수, 영이, 영수 이런 식으로 해서 10, 12, 1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던 건데, 자, 민수라고 하는 방을 뚫어낸 거예요. 이 키를 지금 이 코드를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14라는 값을 저장해 버리는 거예요. 딕셔너리는 실제로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철수, 영희, 영수라고 하는 이 키가 각각 하나의 키가 밸류 하나랑 연결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철수, 영희, 영수라고 하는 그 키들은 각각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있습니다. 하나의 변수 취급을 하시면 돼요. 그럼 변수는 데이터를 오직 하나밖에 못 가지겠죠. 자, 이걸 한번 해볼 거란 얘기예요. 어떤 처리가 될까요? 자, 첫 번째 예상값, 이 민수 밑에서 나왔던 이 에이지스에다가 민수 하나 더 뚫어 놓고 15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14가 들어있던 민수 키값이 여기가 15로 바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예상해 보면 되겠죠? 자, 얘는 바뀝니다. 하나의 변수 취급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동일한 공간인데 하나의 객체 안에서는 같은 공간이죠. 동일한 이름의 변수 존재할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민수 동일한 키값으로 데이터를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12번째 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해당 이 한 줄의 코드는 딕셔너리한테 들어있지 않은 키를 불러다 놓고 데이터를 넣고 있어요. 그러면 없는 키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14를 넣겠다가 되는 거고, 밑에 13번째 줄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 코드는 이미 민수라는 키가 존재하는 상황이죠. 그랬기 때문에 얘를 다시 불러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 같은 모양이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새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시점에서는 재할당을 위한 공간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15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14가 없어지고 15만 남은 거예요. 이 개념 이해되실까요? 딕셔너리 쓸 때는 코드가 이제 어펜드나 이런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넣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재할당인지 아니면 애초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지. 자, 근데 지금 이 코드만 봐도 이제 하나의 변수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값이 변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키라고 하는 녀석은 딕셔너리 안쪽에서 중복되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키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중복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동일한 이름의 키를 만들려고 하면 공간으로서 불러올 거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이 없어요. 동일한 키로. 자,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어떨 것 같아요? 값이 같아서 값이 달라도 안 나와요. 보이세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영수 13, 영수 15 했어요. 근데 데이터 몇 개예요? 3개죠. 심지어 13 어디 갔어요? 13 없어요. 늦게 나온 키가 이 위에 거 앞에 나온 키를 덮어 씌워버립니다. 이러니까 절대 중복이 만들어질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런 개념. 키가 절대로 중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밸류는 중복될 수 있을까요? 밸류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밸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쏜다고 해서 리스트가 못 만들어지고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딕셔너리도 밸류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개념이었고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리스트랑 비교를 해가면서 살짝 정리를 해보면, 자, 리스트, 딕셔너리 이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장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장점.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하다. 리스트, 데이터를 넣을 때 왜 편해요? 왜 편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넣으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펜드를 통해서 넣든 증감직을 통해서 넣든 그냥 뒤로 밀어 넣기만 하면, 그리고 뒤 아니어도 되죠. 중간에 넣을 수도 있었죠. 인설트라고 하는 함수 사용해서. 어쨌든 우리가 넣고 싶은 데이터 넣기만 하면 얘는 다 받아줘요. 인덱스 알아서 세팅할 거고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만들어줍니다. 다 해줘요. 너무 편하죠. 자, 단점 뭐예요? 데이터를 꺼냈을 때 불편하다. 왜 불편해요? 내가 인덱스 번호를 모르면 해당 데이터를 못 찾아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값을 알고 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인덱스를 찾아내는 함수도 있었죠.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게,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A라는 리스트에는 1, 2, 1, 3 값 4개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값으로서 인덱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찾고 싶어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0이랑 1이랑 두 개인데 누구 줄까요? 얘는 0밖에 안 나와요. 이 인덱스라고 하는 함수는 동일한 값이 있을 때 이 인덱스 함수가 사실 하는 일이 이래요. 리스트를 그냥 정순회합니다. 그 원본 리스트를 정순회하는 과정에서 해당 값이 있는 인덱스를 찾아내면 얘는 그 값을 반환하고 끝나요. 왜? 함수는 리턴을 만남 과정 즉시 종료될 거니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값 앞에 있는 값밖에 못 가져와요. 이 녀석을 찾고 싶어. 우린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얘로는. 불가합니다. 이게 지금 정서라서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문자여도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문자를 찾겠다라고 해도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알고 찾으려고 해도 당연히 이제 올바르게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예시를 들어드렸던 상황, 데이터 한 3,000개 있는데 길동의 나이를 찾고 싶어요. 길동이 한 20살이래요. 근데 이 여러 사람들의 나이를 담고 있는 ages라고 하는 리스트는 20이라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또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나이를 가졌으니까. 그럼 우린 길동의 나이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를 넣을 당시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지 않는 이상 불가한 겁니다. 그럼 이때는 리스트를 쓰면 손해다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꺼내 쓸 때 불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덱스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딕셔너리 한번 볼까요? 딕셔너리 장점 뭐가 있을까요? 얘는 데이터를 꺼내올 때 편한 거예요. 꺼내 쓸 때 편하다. 왜? 얘는 애초에 우리가 키를 만들어 넣었고 해당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길동이 필요해? 그럼 길동이랑 키를 넣으면 되니까. 다만 이런 문제는 있겠죠. 방금 지금 예시처럼 여러 사람들의 나이를 저장하려고 할 때 딕셔너리는 중복된 키를 못 가지죠. 그러면은 길동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저장하기 좀 곤란할 수 있어요. 대신에 뭐 길동 1, 길동 2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좀 이렇게 변형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는 저장을 못하는 단점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데이터를 꺼내 쓰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인덱스를 몰라도 되고 그냥 키만 알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 뭐예요? 단점. 데이터를 넣을 때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해요? 넣을 때 키를 꼭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니까. 키 없이 데이터 못 넣으니까. 그냥 리스트처럼 어펜드 하면서 값만 딱딱 때려가지고 넣을 수도 없고. 그쵸? 어쨌든 간에 우리가 키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데이터를 밀어넣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얘한테 장점인 게 얘한테 단점이고 얘한테 단점인 게 얘한테 장점이고 그럼 이 두 녀석은 유사하지만 사용하는 목적이 전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건 장점 단점이 아니고 얘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거. 차이를 이제 딕셔너리를 배우면서 계속 제가 리스트랑 같이 비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비교를 잘 해서 개념을 확립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은 리스트가 낫겠다. 딕셔너리가 낫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약간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은 둘 다 따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비슷한 결이니까 어차피 객체를 다루는 데이터 타입 중에 일부니까 비슷한 결이니까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가면 상황에 따라서 딕셔너리고 리스트고 적절하게 골라 쓰는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딕셔너리에 대한 얘기는 좀 나눠봤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딕셔너리도 순서가 존재하진 않지만 순회할 수 있는 요소인 건 맞아요. 왜냐?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그렇다라는 건 반복문, 포문, 인 키워드 옆에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반복문 가지고서 이 녀석들의 요소값을 출력해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볼 건데, 자 보세요. 자, 이거 결과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이 반복문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 제가 사용 목적에 맞게끔 변수 이름까지 지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예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사실. 철수 0이 영수가 나올 거냐, 10, 12, 13이 나올 거냐, 그 두 가지 정도겠죠? 뭐 같아요? 자료께 예상해 보시고, 얘는 철수 0이 영수가 나옵니다. 민수까지 나오죠? 참 4개니까. 그리고 참 이거 하나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거는 근데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하면 당연히 14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우리가 인덱스로 불러내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뭐 아마 느낌적으로 당연히 아실 것 같았고, 자 여기서 지금 철수형이 영수 민수가 나왔다라는 건 이 ages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반복문 안쪽에서 한 번 반복이 될 때마다 이 네임한테 뭘 꽂은 거예요? 밸류를 꽂은 거예요? 키를 꽂은 거예요? 키를 꽂았죠? 그쵸? 자 얘는 딕셔너리는 기본적으로 키를 꽂습니다. 근데 얘가 키를 꽂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방금 전에 이 키스라고 하는 이 녀석이 없었죠. 없었던 상황에서 키를 꽂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키를 키스라고 하는 함수 실행문을 넣었습니다. 이건 딕셔너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결과는 동일해요. 자, 방금 전에 이 상황이 사실은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딕셔너리는 그러니까 순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순회가 가능한 요소이기 때문에 in 뒤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기본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 이름 변수 자체만으로 출력을 했을 때 사실상 얘가 들어있는 것과 동일하다,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배우는 단계니까 과감하게 생략을 하시면 헷갈릴 수도 있겠죠. 생략을 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한동안. 기본적인 딕셔너리를 반복문에서 사용할 때 키스라고 하는 함수를 같이 쓰는 거. 자, 그러면 이 키 값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밸류 값을 꺼내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민수 출력에 넣는 거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면 키와 밸류 잘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출력문에서 변수 2개 출력할 때 제가 그냥 컴마 하나 찍었는데 이러면은 띄어쓰기 한 칸 해주면서 그냥 값들 출력해 줍니다. 이거랑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원래 되는 거였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사용 가능하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꺼내서 쓸 수 있는 경우니까. 그쵸? 자, 일단 기본적인 키스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또 예상을 해보실래요? 이거는 그냥 상황만 봐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뭐 나올까요? 이거. 여기가 키스였어요. 키스. 자, 키라고 하는 게 이 딕셔너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녀석들이었는데 얘가 여러 개니까 복수개니까 s가 붙은 키스였습니다. 그다음 value라고 하는 게 이 값들이었는데 이 값들의 복수개라는 의미로 s가 붙었으면 value 쓰겠죠. 자, 그럼 이 함수가 실행돼서 여기 반복문이 돌 때마다 v한테 꽂아주는 값은 당연히 value를 꽂아주겠죠. 딕셔너리에서 쓸 수 있는 함수들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또 예상을 해볼까요? 얘는 뭐 나올 것 같아요? 얘는 당연히 제가 2개를 넣어놓은 걸 보니 items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된 결과로서 어떠한 값을 2개씩 남겨줄 것 같고요. 그 2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프린트 출력을 했으니까 하나는 name 역할, 하나는 v 역할, value 역할 해서 키랑 value 둘 다 나오겠죠. 딕셔너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함수들이었습니다. 키스, values, items. 아까 전에 그리고 제가 이 반복문 돌리면은 데이터 순서가 진짜 뒤집어져서 나왔다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거 돌리면 철수, 영희, 영수, 민수 이 순서대로 딱 짜르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뒤죽박죽 했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는 순서가 없지만 순회를 할 수 있는 요소긴 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다 보여주는 건 맞는데 진짜 이 순서가 의미가 없게끔 출력이 됐었어요. 예전에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함수들은 봤으니까 이 함수들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런 거 이제 궁금하면 여러분들 다 찍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따로 이렇게 수업에서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하나씩 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도대체 얘는 그래서 뭔데? 이렇게 그냥도 찍어보고, 아이고, 타입으로도 찍어보고 이런 걸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냥 찍어보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딕셔너리 키스라고 하는 소괄호가 하나 열려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대괄호가 열려있어서 철수, 영희, 영수, 민수 들어가 있죠. 그렇다라는 건 이 키스가 실행된 결과로서 결국 최종적인 데이터는 리스트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in 뒤에 쓸 수가 있다. 순회할 수 있는 요소 맞으니까요. 그리고 밸류스 보면 밸류스도 동일하죠. 앞에 있는 타입 이름은 다르지만 리스트의 형태로 데이터가 보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스 2개씩 가져야 되니까 이거 튜플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너미레이트랑 좀 유사하겠죠? 그럼 이 녀석들 타입도 한번 찍어볼까요? 타입은 그냥 딕셔너리 키, 딕셔너리 밸류스, 딕셔너리 아이템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여기만 봤어도 예상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얘도 그냥 하나의 타입이에요. 타입.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방금 이걸 보면서 뭔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참 이거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사실 얘기해드렸으면 더 좋은 내용인데 이 딕셔너리에 있는 이 키도 하나의 변수처럼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변수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못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혹시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키는 무조건 문자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숫자로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다가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딕셔너리 안쪽에 1이라고 하는 정수 키의 밸류를 딕셔너리를 넣은 거예요.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얘가 하나의 변수 취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변수는 딕셔너리한테 연결될 수 있잖아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이 녀석을 출력하면 출력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쓴 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키에 정수 활용하는 거 문제 없다라는 것도 지금 같이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이거는 얘는 어떨까요? 이런 거. 지금 2번 키 2라고 하는 문자 키에는 제가 리스트를 하나 밸류로 넣었습니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딕셔너리 배웠고 리스트도 배웠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객체들의 개념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녀석들을 당연하게 서로 호환해가며 합쳐가며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배웠던 튜플 같은 녀석들도 이 안에 당연히 사용이 가능한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자, 딕셔너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좀 다뤄봤어요. 시간이 거의 없긴 한데 이것도 한번 보죠. 이제 데이터 넣는 거 그리고 반복문 돌리는 거 이런 거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요소값을 지우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철수, 영희, 영수, 민수라는 키들을 가지고서 지금 4개의 데이터가 에이지스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중에 영수 데이터를 지우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러면 돼요.
이러면 얘가 영수 데이터를 지워버립니다. 실제로 지우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 영수는 없어요. 이제 이 대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거 리스트에서도 사용을 해봤었죠? 이 녀석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 이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출력된 결과가 밑에 있는 이 녀석일 텐데, 제가 pop라고 하는 함수를 또 사용을 했고요. 철수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a한테 다 맞고 a 출력, 그 다음에 ags 출력, 얘는 철수 데이터 따로 빼서 a한테 보관해 주고요. 이 키로 밸류를 가져온 개념이기 때문에 a한테는 10이 들어있는 겁니다. 철수는 10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ags는 철수가 또 사라졌죠. 딕셔너리에서 요소값을 삭제하는 방법은 이 del이라고 하는 이 녀석과 pop 이 녀석 두 가지가 있어요. remove 이런 거는 이제 없단 얘기예요. remove는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였으니까 이거는 없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예상해 볼까요? 이것까지만 하죠. 제가 del을 지금 영수를 2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영수 없으니까.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은 키 에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키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뭔가 그 요소값을 지우려고 한다면 조건을 사용해서 검증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영수라고 하는 이 값이 들어있나를 봐야 돼요. 어디에? ages 안에. 근데 ages 이렇게 쓰면 키스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략을 안 하고 이렇게 넣어준다면, 이러면 이제 에러 없이 영수만 잘 지워줄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딕셔너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또 알아봤고요. 크게 어렵지 않죠? 자바를 배우신 분들은 이제 맵 객체랑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용했던 맵 함수는 함수고요. 얘는 이제 애초에 딕셔너리 객체니까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내일 수업에서는 이제 이거 딕셔너리 관련된 문제들을 또 다양하게 많이 풀어볼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활용이나 이런 거는 다 배웠으니까 리스트 했던 것처럼 응용하는 문제들 많이 풀어볼 거니까 개념 잘 복습해 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출석을 안 불렀죠? 출석 잠깐 부를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